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5,000선을 뚫어내자 코스닥도 이에 질세라 결국 1,000스닥을 달성해냈는데요. 어제장을 보면 왠지 옛날 라면 광고가 생각나더라고요. 형님 먼저 드시오 땡땡라면, 아우 먼저 드시오 땡땡라면. 워낙 오래된 광고긴 한데 혹시 기억나는 시청자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도 시원한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FOMC 회의 전까지 이 기분 좋은 상승 랠리가 조금 더 지속되길 기대해봅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지 시간 월요일 미국 증시는 FOMC 회의 그리고 F7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간밤에 경제 지표가 발표됐었는데 내구재 수주가 생각보다 잘 나왔죠. 전월 대비 5.3% 급등하면서 예상치를 훨씬 더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주요 기업 가운데선 엔비디아와 코어이브의 소식이 주목을 받았었죠. 엔비디아가 코어이브에 20억 달러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코어이브는 장중하대 10% 넘게 폭등해도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들을 소화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한 상태인데요. 다우지수는 0.7% 상승하면서 49,400선에서 그리고 S&P 500 지수는 0.6% 오르면서 7,000선에 다가서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도 0.59% 상승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국채금리와 외환 흐름도 같이 체크해 보시죠. 미국의 국채금리 약세는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지금 차기 연준 의장을 둘러싼 경계감이 좀 짙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죠. 국채금리 약세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거란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간밤에 2년물 국채 입찰도 진행됐는데 이 국채 입찰도 좀 잘 진행되면서 이 국채 금리에는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약세도 이어졌는데요. 미국과 일본의 공조 소식에 외환 시장이 좀 떠들썩한 상태죠. 간밤에 엔화 역시나 이틀째 강세를 이어갔고요. 달러 인덱스는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장중한 때 97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시 97 위로 올라선 상태고요. 원달러 환율도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1,443원대까지 조금 더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오늘 장의 메인 이슈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죠. 미네소타에 국경 차례를 파견할 것이다. 그리고 총격 사건을 전면 검토할 것이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었는데요. 지금 미네소타 쪽에서 총격 사태를 둘러싼 시위가 갈수록 확산 중이죠. 워싱턴 정가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팽팽하게 대립 중인 상황인데요. 현재 민주당이 예산안을 가지고 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셧다운 리스크가 당분간 더 커질 거란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이번 사태를 해결할지 이 부분에 귀추가 좀 주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은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이 오늘 밤에도 급등했었죠. 원자재 쪽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은데요. 은값은 장중한테 10%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YTD, 그러니까 연초 대비 기준으로는 50% 급등한 상태고요. 작년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1년 기준으로는 무려 250%까지 폭등한 상태입니다. 지금 은 가격 100달러마저 돌파한 상황에서 전인 미답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하죠. 가격 추이를 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벌써 5거래일 연속 폭등하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이라고 하죠. 미국 전역에서 한파가 지속 중인데 이 해당 여파로 일부 지역에서는 대중교통까지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천연가스 선물 가격 결국 6달러마저 돌파한 상태인데요. 원자재 쪽 관련 이슈들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간밤의 메인 이슈들 한눈에 정리해봤고요. 더 자세한 기업과 섹터 이슈들은 김현수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첫 거래일 미증시도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 안에서 M7 기업들 위주로 먼저 이슈 체크하고 가시죠. 오늘 7개 기업들 이슈가 많은데요. 먼저 테슬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테슬라는 약간 쉬어갑니다. 3%대 하락세를 받아가면서 장세를 가져가는데요.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 예상치가 생각보다 좀 낮게 잡혔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계속된 하락세 이후 3%대 낙폭을 가져갑니다. 다음으로는 줄줄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이슈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메타입니다. 메타는 메타의 산하 채널 유튜브가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에 책임이 있다라는 혐의를 두고 이번 주 미국 법정에 정식 심판대에 오릅니다. 하지만 약간은 아이러니하게도 메타의 앱 참여도 및 광고 수익에 이번 실적은 호실적이 기대된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메타 2%대 강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에 2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이슈가 간밤 등장했죠. 인프라에 대한 규모를 점차 키워가겠다라는 건데 이 소식은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여기에 더해서 AI로 날씨를 예측한다라고 하네요. 거대한 슈퍼컴퓨터로 계산하지 않아도 AI를 활용해서 더 빠르고 저렴하게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어스2까지 공개되었다라는 사실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글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5인식 상황에서 사용자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걸 광고에 활용했다라는 소송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종결하는 쪽으로 재판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AI 확산 속 프라이버시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 짚겠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를 더 높인 AI 칩 마이야 200을 공개했습니다. TSMC의 3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하죠. 여타 제품에 비해서 HBM이 더 많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다른 여타 제품 대비해서 가성비가 30% 좋고 그만큼 성능도 좋다라고 하는데 이런 소식에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다음 장 히트맵 통해서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오늘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도 한번 가늠해 볼 텐데요. 정말 많이 쌓인 AI주, 그 안에서 테크주의 이슈들이 참 많이 나온 가운데 오늘 기술주들의 흐름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 지금까지 계속 단계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던 종목들은 약간 쉬어갔고요. 지금까지는 약간 낙폭이 나왔던 오라클 같은 경우 그리고 브로드컴은 2%대, 3%대 강세를 시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이슈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오늘 언급도 나왔고 이슈도 나왔기 때문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게임스탑 같은 경우 우리에게는 공매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마이클 버리가 빅쇼트의 대가죠. 마이클 버리가 샀다라는 소식에 오늘 하루만 6%대 강세를 시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자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온큐가 스카이워터를 인수한다라는 소식 속에 수직 통합 양자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지만 이 이슈 이후 4%대 강세를 시현하다가 점차 눌리면서 8%대 하락 마감했고요. 스트래티지는 오늘 장에서도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라는 소식 쏟아졌습니다. 보유량은 71만 BTC를 돌파했다라는 점 짚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과 은 가격이 동반적으로 랠리를 펼쳤죠. 간밤에는 은 가격이 장중 6% 가까이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 속 뉴몬트와 함께 프리포트 맥모란도 나란히 강세 보였다라는 점 체크할게요.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엔비디아 소식 짚으러 가시죠. 엔비디아와 코어위브가 다시금 투자 소식에 대한 이슈를 알려왔습니다. 엔비디아 측에서는 코어위브와 지금까지도 협력을 했지만 이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30년까지는 5기가와트 이상 AI 팩토리,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전에 있던 것과 지금 계약, 뭐가 좀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점들 코어위브 측에서 엔비디아 측에서 두 개씩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어위브는 이제부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최초로 엔비디아의 CPU를 단독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가 있게 되고 여기에 더해서는 엔비디아의 최신 칩 루빈 세대에 대한 GPU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 동종 업계에서는 가장 우위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한 칩 기업이 아니라 인프라 쪽으로도 캐파를 조금 더 확장해 나가면서 이 안에서의 자리를 좀 굳건히 하겠다라는 의지가 더 돋보입니다. 이제부터는 단순 칩 판매가 아니라 이 코어위브가 CPU까지 최초로 좀 접근할 수 있게 된 만큼 인텔이나 퀄컴이 좀 진출해 있는 서버용 CPU 시장을 본격 도전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엔비디아는 많이 상승한 만큼 약간은 눌렸지만 코어위브는 장중 16%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짚어드린 것처럼 간밤 기술주는 종목별로 정말 평이하게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업별로 섹터 안에서도 이슈가 정말 쏟아지는 가운데 중심은 좀 어떻게 잡아가 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고민 바로 해결하러 가시죠. 자, 이번에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하나증권의 김세한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가 다행히도 일찍 올라줬습니다. 지금 중요한 이벤트들을 많이 앞두고 있는데 네. 한 줄 평 먼저 남겨주실까요? 네, 오늘장 한 줄 평으로 말씀을 드리면 FOMC를 앞둔 관망 심리 속에서 빅테크 실적 기대가 금리 동결과 함께 맞물리면서 지수별로 소폭 상승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현지 시간 수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이죠. FOMC 회의와 함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오게 되는데요. 관련 실적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럼 오늘 일정의 메인 이슈들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나눠볼 세 가지 토픽입니다. FOMC와 빅테크라는 슈퍼 위크가 찾아왔고요. 그리고 애플과 구글의 AI 동맹, 여기에 금값보다 더 오른 금 ETF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 회의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말 그대로 슈퍼 위크입니다. 지금 네. 중요한 이슈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번 주는 이 핵심 변수가 어디 쪽에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FOMC를 많이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주에는 FOMC의 이슈보다는 이 빅테크들의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네. 뭐 지난번에 실적이 나왔을 때 워낙에 이런 거품이 좀 끼었다라는 이제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비용 대비 과연 얼마만큼의 이제 수익성을 빅테크들이 계속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이 AI 관련된 산업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메타도 마찬가지. 메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 일시적인 세금에 좀 이슈가 있긴 했었지만 그랬었죠. 그 부분이 이제 EPS에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시장에선 실망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스페이스X 상장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 로봇 쪽 그리고 뉴럴링크 뭐 이런 쪽 관련된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한 이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적 자체는 사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최근에 구글과의 어떤 그 협업을 예. 통해서 지금 AI 관련된 또 이슈를 좀 끌어가고 있는 또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각각의 M7의 종목들의 개별적인 또 이슈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반적으로는 좀 빅테크 실적이 잘 나오기로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네, 전반적으로 실적 자체는 전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다만 그 안에서 얼마만큼의 이제 생산성과 효율성을 나타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가이던스도 좀 중요하겠죠. 네,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올해 전반적인 이 AI 관련된 산업에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고 또 어떻게 이제 비즈니스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올해까지는 AI 산업 자체는 전반적인 파이 자체가 계속 커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 전반적인 수익성 자체도 조금씩 개선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최근 FOMC 의장 관련돼서 이제 릭 리더라는 새로운 또 인물이 좀 예. 나오면서 급부상하고 있더라고요. 네, 급부상하면서 과연 이번 주에 이 지명이 또 될 것인가라는 네. 부분도 상당히 또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릭 리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중립적인 네. 형태의 그 의장 후보거든요. 케빈 워시보다 더 비둘기파적이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매파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워시보다는 조금 비둘기파적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워낙에 실무 경험이 좀 많고 실용적인 주의자의 어떤 그런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의 이런 반응을 좀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가능성이 높고 또 채권 전문가다 보니까 네. 이 채권 시장의 안정과 그리고 이제 향후에 있을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 양쪽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인사기 때문에 선임을 할 때 아무래도 조금 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파월 의장 후임으로 강력하게 대두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번 주에는 FOMC 회의 자체보다는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는지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듯하고요. 자, 그리고 앞서도 잠시 얘기해 주셨지만 애플과 구글의 동맹, 이게 간밤에 또 큰 주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AI 동맹을 강화하면서 이 경쟁력 강화에도 좀 같이 나서고 있는데 해당 이슈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 애플과 구글의 동맹이 뭐 기존에도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가장 처음에 애플이 2007년도에 아이폰을 가지고 나왔을 때 네. 유튜브나 이제 구글의 어떤 그 플랫폼을 좀 썼었는데 그리고 나서 구글이 자체적으로 안드로이드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약간 좀 사이가 이제 좀 틀어졌습니다. 네, 미묘한 신경전이 네, 있었죠. 약간의 동업자에서 경쟁자로 이제 다시 좀 바뀌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AI 관련된 산업이 좀 커지면서 애플이 자체적으로 AI 그 관련된 이런 인공지능 형태의 어떤 시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 그 부분이 마음처럼 이렇게 쉽게 되지 않았고 그 안에서 제미나이의 어떤 가능성을 좀 보고
이제는 이제 동맹의 형태로 좀 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달에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올해 9월 달에 이제 발표할 새로운 아이폰이나 뭐 아이패드에 이제 적용이 될 예정이고 뭐 해당 AI 기능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보통 WWDC라고 해서 이제 애플에서 네. 이 개발자들 회의나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그 회의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예정이 좀 되어 있고요. 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구글에서도 사실 조금 이득인 부분이 애플에 가지고 있는 이런 기기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20억 개 이상이 지금 깔려 있거든요. 그럼 그 위에 과연 이제 챗 GPT를 넘어설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이런 실제적인 이제 소비자의 어떤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하드웨어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생태계를 확장하는 게 그만큼 더 빨리 이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구글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은 서로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가가 뭐 올해 조금은 안 좋았죠. 물론 이제 올해가 많이 지나진 않았지만 네. 이 AI 관련된 이 확장을 통해서 올해 애플의 주가도 뭐 다른 M7에 비해서 저는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또 실적을 발표하게 되죠. 실적도 자세히 체크해보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토픽으로는 금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눠볼까 하는데요. 금값을 뛰어넘은 금 ETF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 금 채굴 ETF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 것 같은데 상승 랠리 앞으로도 지속될까요? 어떻게 보시죠? 네, 일단 금값 같은 경우는 뭐 이례적으로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지거나 이제 네. 달러 가격이 조금 하락을 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은 당연히 좀 상승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엔 지정학적인 요소도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결합이 좀 되면서 온스당 5,000달러 사상 네. 첫 돌파를 했고요. 저는 올해도 뭐 작년만큼은 뭐 이제 올라갈 거까지는 좀 작년에 좀 워낙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지만 오르긴 했죠. 네, 작년에 한 70% 80% 올랐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과연 올해 그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올해도 상승 랠리는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특히나 이 글로벌 채굴 기업들 ETF가 뭐 우리나라에도 하나로라는 이름으로 좀 나와 있지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GDX라는 티커로 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이 글로벌 금 채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기존의 이제 채굴하는 비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고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금 가격 자체가 올라가면 당연히 뭐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수익이 크게 확대가 좀 되고요. 최근 1년 수익률이 약 188%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금에 금 비해서 ETF보다 거의 뭐 2배 이상 네, 많이 2배 오르거든요. 이상, 네.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어떤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레버리지가 아닌 ETF죠. 네, 그래서 예. 이런 원자재 채굴 기업들은 상당히 이런 ETF로 투자하시는 게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이걸 달러로 투자하시느냐 또는 원화로 투자하시느냐 이제 이 차이가 이 국내에 상장된 ETF 그리고 해외 상장 ETF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그 안에 좀 보시면 운용사별로 이제 조금은 그 구성 종목들이나 비중이 그렇죠. 좀 다르게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하나로 이 금채굴 기업 ETF도 1,000억까지 지금 AUM이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 이 ETF도 좀 중요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 채굴 ETF. 이와 함께 기업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기업 가운데서는 좀 눈에 띄는 기업이 있었을까요? 네, 이 금채굴 기업 가운데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에그니코 이글 마인스라는 예. 회사고요. 생소한데요? 네, 약간 이름이 생소하실 예. 수 있습니다. AEM이라는 티커를 예. 쓰는 이제 회사인데 보통 금채굴 기업 ETF에 보면 거의 탑5 안에 항상 이제 포함이 네. 되어 있는 회사고요. 마찬가지로 올해 금값의 수혜를 또 계속 입고 있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 강력한 재무 및 운영 실적 그리고 사실 비용적인 효율성이 여타의 그 채굴 기업들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비용을 낮게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가지고 있는 이제 광산을 잘 활용함으로써 지금 생산성을 계속 개선을 좀 하고 있고 뭐 이와 함께 다른 이 금채굴 기업들에 비해서 수익성이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기도 하지만 이 금채굴 쪽에서 상당히 비용 대비 수익이 우수한 그런 종목이라서 오늘 특징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뉴몬트 같은 이 대표 기업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이 방금 전에 소개해 주신 채굴 기업들까지 관심을 조금 더 넓게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원자재 특집은 아닌데 원자재 관련 내용들을 저희가 많이 얘기하게 되네요. 네. 구리 수요가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네. 안에서 수혜주, 옥석가리는 어떻게 어느 기업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구리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금과 은이 많이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만약에 원자재 중에 올해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구리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뭐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산업에 많이 쓰이는데 뭐 전기차라던가 뭐 또는 원전 뭐 또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광 케이블 뭐 이런 데 전부 다 이제 쓰이는데 사실 최근에 이 구리 쪽에 가장 큰 이슈가 리오틴토라는 회사와 글렌코어라는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이 또 구리를 생산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 두 회사가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합병을 사실 예전에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잘 되지 않았고 지금은 좀 다른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 회사가 합병하려는 이유는 리오틴토 같은 경우는 사실 구리가 가장 강한 회사는 아니고요. 철광석이 가장 강한 회사인데 글렌코어는 광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리 같은 경우는 광산을 내가 팔 수 있다고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광산을 계속 이제 활용한 형태로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환경 보호라던가 뭐 규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광산을 파기가 상당히 어려워졌고 구리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구리를 팔 수 있는 그 실력을 가진 회사가 구리 광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결합이 되면서 구리도 요즘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자가 가격을 또 이제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구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가능성이 있으면 두 회사가 합병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구리 가격의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COPX라는 ETF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하나증권의 김세한 PB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